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온라인 생활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올리긴 했는데 여러 가지로 화질이나 내용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얼른 다시 재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슬기로운 온라인 생활은 기기 준비는 기본이고요. 소리. 일단은 화면에서 나오는 소리도 중요하지만 제 주변에서 나는 소리도 차단해야 되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영상도 선생님이나 화상에서 요구하는 영상이 필요할 때만 껐다 키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10분 전 준비해서 노트나 교재도 다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수업을 할 때 우왕좌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대리투 수업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딴 사람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꼭 제자리에 앉아서 본인의 영상과 수업을 본인이 직접 이행해 주세요. 온라인도 똑같아요. 선생님 계실 때 인사하고요. 선생님이 혹시 화면에 나타나시면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고 나갈 때도 인사는 꼭 해야 됩니다. 화상 수업을 얼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민망해도 선생님이 화면 키세요 하면 켜야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학교 체육복이나 교복을 준비해서 앉아있게끔 해요. 하지만 상체만 하체는 뭐 잠옷을 입고 있든 뭘 입고 있든 거기까지는 센스 있게 봐주기. 소리 끄지 않습니다. 수업을 들어야 하니까 끄지 않고요. 중요한 건 제 소리는 그 수업을 진행하시는 동안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꺼주는 게 센스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자체적으로 끄는 경우 있으니까 거기에 룰에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발언권을 얻는 거는 그 각 플랫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줌 같은 경우는 손들기라는 옵션이 있어요. 말하기 전에 막 저부터 말하려고 말하기다 보면 각자 서로 말을 하려고 하면 막 섞이잖아요. 그거보다는 손들기를 먼저 하고 선생님이 그래 우리 주연이 발표해봐 했을 때 발언권을 얻어서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이런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져서 2017년도인가부터 온라인으로 하는 사이버 대학 그쪽에 관심을 갖고 수업을 들어봤었단 말이죠. 거의 6개월, 1년 동안 정말 사실 틀어놓고 딴짓했어요. 어른인 저도 그런데 학생들은 오죽하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쌓이는 공부량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온라인이지만 누가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주변에서 특히 뒤에서 뭐 엄마라든지 아빠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언니라든지 막 방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눈은 딴 데 갈 수 있는 시선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모두 다 차단해야 됩니다. 오로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KCT 온라인 계약에서 OT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자아이들은 이런 거울이나 빛 그런 거 준비해 놓고 남자아이들은 손에 쥐어서 이렇게 탁탁탁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놔야지만 집중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시간 약속 지키기. 오프라인에서 지각하는 친구들 온라인에서도 지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써놨었죠. 뭐라고 했냐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셉니다 라고 했는데 지각하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일찍 준비하고 와서 기다린 친구들은 뭐가 돼요? 그죠? 남과 도우면서 서로 더불어 행복하고 함께 행복해야 되는데 적어도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약속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꼭 지키도록 합니다. 자, 저작권 보호라는 게 있어서 어떤 강의든 너무 좋아도요. 그 출처를 밝히고 그 영상의 주인공, 영상을 제작한 곳에 꼭 사전 협의를 받아서 옮기거나 퍼줘야 돼요. 이 공유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초상권 보호 너무 중요합니다. 뭐 선생님이 재밌거나 나오는 아이들이 재밌다고 사진 찍찍 찍어가지고 날리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개인정보 보호 필요합니다. 선생님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되게
이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개인정보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유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저만큼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나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공유 및 게시물 주의, 수업에 관련 없는 자료, 불법 영상, 타인을 비방하는 글 공유하거나 게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 부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관계편. 사실은 이 코로나 덕분에 때문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짜증이 나서 코로나 덕분에로 바꿨어요. 코로나 덕분에 여러 가지 환경을 지금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는 온라인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하루라도 온라인에 접속 안 하는 날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온라인에 대한 어떤 슬기로운 온라인 생활 이런 것처럼 에티켓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타인을 존중해야 돼요. 그쵸? 여기 보시면 존중받고 싶다면 타인의 권리와 의견도 존중해야겠죠. 타인의 생각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중한 태도로 의사를 표현합니다. 관대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표현 생각하면서 말합시다. 규칙 준수 너무 중요해요. 각 커뮤니티마다 그 방마다의 규칙이 따로 있어요. 이건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쪽에서 해왔던 룰을 여기서 적용한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원하는 룰과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신중하게 친구 맺기 너무 중요합니다. 온라인 상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잘 몰라요. 속이면 안 되는데 가끔 속이는 경우 있죠. 가끔이 아니라 사실 질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못 배워서 그래요. 너무 갑작스럽게 그냥 온라인을 받아들이기만 했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배워가면서 활용하고 이용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 상대방이 연세 많으신 아줌마 아저씨 누굴지 몰라요. 함부로 만나면 절대 안 되겠죠. 친구들하고의 관계, 이미 오프라인에서 알고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부터 차근차근 맺어가면서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속이지 않고 내가 나를 숨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고 다가갔을 때 만나는 상대방도 비슷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생활 보호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 공유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안 배워가지고 못 배워서 사실 반성 많이 했어요. 제가 스크린샷을 해서 저와 우리 아이들의 대화를 막 주변에 얘기해서 왜냐면 사실 변명을 하자면 이게 사실입니다라는 인증샷도 되지만 그런 내용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공유한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정말 이 친구와 저와의 대화였잖아요. 어, 너무 미안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그래도 하루아침에 안 해야겠다 이러진 않는데 저희도 이제 나름의 어떤 마케팅이나 홍보라는 게 있어서 사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판보호,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맛집을 가서 맛도 없는데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나빠요. 어저께도 선거하기 전에 인스타 맛집에 갔는데 완전 낭패였습니다. 반대로 어디 가서 정말 싫었다고 해서 그거를 막 진짜 전부 다 그런 것처럼 내 의견에 대한 거를 막 쏟아붓는 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질문 존중.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무시하지 않고 적절한 답을 해주도록 합니다. 답을 모르더라도 질문을 확인했음을 알려줍니다. 특히 톡 같은 경우 확인이라는 단어만 해줘도 되는데 일십하는 경우 너무 많죠. 은근 상처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올리는 글마다 일일이 다 답을 해서 또 문제고 어떤 분들은 아예 일십을 해버리는데 그 일십하시는 분들이 성격이라면 본인도 일십 당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기분을 생각하시고 또 괜찮으시면 계속 하셔도 되고요. 아니다 싶으시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쌍방향 소통을 해야겠죠. 근데 갑자기 내가 질문이 생겼어. 그래서 내 질문만 막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질문을 했을 때 답이 없다면 평소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왜? 본인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자기가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나타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올바른 별명 짓기. 가능하면 이 별명도 사실 나를 나타내는 별명이니까 욕설이나 혐오 표현은 피해 주시는 게 당연하겠죠. 악플은 범죄입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말해도 악플이라는 건 범죄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자, 온라인 공간에서 읽고 쓸 때 이것만은 지키자. 이미지 선택, 무심코 올린 이미지, 특히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외모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해야겠죠? 그리고 꼭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겠고요. 정확한 단어 사용. 정확한 단어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맞춤법. 저 같은 경우도 SNS나 이런 사생활 공간에서는 앞전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중국어, 일어, 영어 다 섞어서 얘기해요. 저만의 공간이니까 제 맘이죠. 근데 공공연한 공간에서의 어떤 게시나 이런 공적인 부분은 맞춤법을 제대로 써야 어린아이들이 보고 듣고 할 때 그대로 따라 할 것 같습니다. 명확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렬한 표현 되게 중요해요. 저도 온라인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사실 구구절절 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한 트렌드는 정말 짧고 두 줄 이하로 쓰는 거라고 합니다. 팩트체크, 어떠한 얘기를 하거나 게시할 때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된 게 가짜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야 되고요. 어떤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톡이나 이런 걸 했었을 때 그거 다시 지울 수 없잖아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뱉은 말처럼 그 메시지도 한 번 더 검토하고 공유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생활 마지막 편입니다. 성범죄 편. 정말 위험하죠. 그 성폭력 범죄 처벌 등 이 관련된 게 이제는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의 벌금 정도가 아니라 엠번방 사건 때문에 그런지 더 많이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높아져야만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카메라 이런 그 몰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촬영하지 않도록 합니다. 저도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고 있었는데 제가 이 슬기로운 온라인 생활 덕분에 저희 자녀들 사진 찍는 것도 사실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여튼 조심해야겠습니다. 덕분에 온라인 생활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이지만 실제 나의 모습을 보여진다 생각하시고 오히려 더 온라인이 기록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조심히 하나부터 열까지 공부하고 생활해 봐요. 잘, 잘만 활용하면 너무나 좋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사용하고 알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